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입니다. 지금 카페 야외에 나와 있는데 조금 부끄러워요. 오늘은 제가 퍼스널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가는 샵이 올해 초에 와디즈에서 이목구비 컨설팅이라는 상품으로 핫했던 그런 샵이거든요. 나의 이목구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으로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얼로 왔고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렌즈를 착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의 메이크업을 해보셨으니까 얼굴에 대한 장단점이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얼굴에 대한 단점들을 메이크업으로 극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샵에 가서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키트 김신희 원장입니다. 제가 유경님 체크한 내용들을 한번 쫙 확인을 해봤고요. 네. 딱 인상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더 또 괜찮으신지 우와. 봤을 때 네. 어려 보이는 느낌도 잘 어울리시고요. 여배우스러운 청순한 이미지도 예쁘실 것 같아요. 원래 이미지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이 아이돌 여배우와 아이돌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괜찮나요? 괜찮으십니다. 물론 오늘 한 번에 어렵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매력들이 좀 무궁무진하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복합적으로 내 매력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부 기초 케어로 넘어갔는데요. 평소 화장할 때 피부 고민을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코, 볼 앞, 턱이 지성인 복합성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기초로 이렇게 버블로 된 에센스를 발라주셨는데요. 기초 케어에서 모든 단계는 이렇게 가벼운 제형으로 두드리고 펴주면서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찹찹찹 해주고 밀어주고 또 찹찹찹 밀어주면 이렇게 밀림 없이 매끈하게 피부에 제대로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농도 있는 세럼을 얹어줄 때도 똑같이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림 블러셔와 틴트를 이용해서 제 얇은 피부에 착색을 잡아줬는데요. 제가 눈 주변이랑 입 주변에 초록빛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코랄 크림 블러셔랑 핑크 틴트를 섞어가지고 착색을 잡아줬어요. 이때도 브러쉬로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도 알려주신 대로 실습을 해보았어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하나는 웜하면서 아주 살짝 매트하고 하나는 촉촉하면서 쿨한 파운데이션인데 이 둘을 반반 섞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장님의 영업비밀 비비크림을 항상 콩알만큼 한 방울 섞어주신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3분의 1 정도만 브러쉬에 묻혀주고 이렇게 봉긋 웃은 상태에서 가장 입체적인 볼부터 커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뒤집어서 남은 양으로 턱을 또 커버를 해주고요. 브러쉬 그대로 이마도 커버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퍼프로 경계를 팡팡팡팡 두드려 주었어요. 반대쪽은 제가 연습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저 혼자 메이크업 할 때랑은 가장 다른 점이 양 조절이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오히려 적은 양으로 쌓아 올렸을 때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윤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얼굴 윤곽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얼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네. 너무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이마도 넓고 동그래가지고 좀 넙대대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턱이 또 이렇게 뾰족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동그래 보이고 뭔가 외다는 항상 둥글둥글 보름달 같지?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러셨군요. 네. 자, 제가 대신 해명을 좀 해드릴게요. 절대 둥근 넙대대한 얼굴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서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렌즈가 사람 눈이랑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 되게 슬림하고 얼굴 작다, 되게 요정 같다 이런 느낌 그래요?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오. 그거는 한번 내가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 내 눈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니까 네. 한번 믿고 내 이미지 중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구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화면에서 넙대대한 느낌을 좀 없앨 수 있는 중요한 쉐이딩 방법이 있거든요. 네. 특히 그게 코 쉐이딩이 되게 중요해요. 코가 괜히 이렇게 화면에서 뼈가 넓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축소시켜도 진짜 샤프해집니다. 네, 이거는 흑인용 파운데이션이에요. 오. 이거를 코에다 할 겁니다. 에? 진짜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좀 자연스럽게.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콧구멍 위쪽, 코끝 위쪽을 따라 그려주고 만들고 싶은 콧대도 직선으로 그려줬어요. 더 높아지고 싶다면 더 음영을 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미간과 눈썹 사이도 콧대와 연결시켜줬어요. 이렇게 세 부분을 또 한 번 연결을 시켜주고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서 블렌딩 해줬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코 쉐딩을 하니까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목이랑 턱 쉐딩은 제 목의 색깔과 가장 비슷한 톤의 쉐딩으로 골라주셔서 가볍게 쓸어주셨어요. 목 안은 좀 더 진하게 쉐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중 쉐딩을 해주셨는데요. 작은 브러쉬로 인중이 시작하는 곳에 Y자로 그려준 다음 아래쪽에 5분의 3 지점에 점을 딱 찍어줍니다. 이렇게 인중 쉐딩을 해주니까 코 모양도 갑자기 달라 보이고 더 어려 보이는 느낌?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커서 놀랐어요. 그 다음은 하이라이터. 코에 점 하나를 찍는데 진주알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하이라이터를 콧등에 찍어주고 얹어줍니다.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 요즘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애교살을 만들 때는 제품이 끼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거울을 좀 높게 들어서 애교살 근육들이 바짝 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뭉치지 않고 텁텁하지 않게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 있대요. 애교살을 그릴 때는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가주면서 블렌딩을 시켜줬습니다. 저 혼자 애교살을 그릴 때는 애교살에 제품이 끼어가지고 고민이었었는데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도 끼이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애교살에 썼던 아이섀도우 제품을 눈두덩이에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애교살 그림자, 이렇게 웃은 상태에서 중간 부분부터 살짝 곡선으로 쓱쓱 그려주면 되는데 양 조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때 사용해주신 브러쉬가 딱 애교살 음영을 그려주기 좋은 브러쉬더라고요. 그래서 샵에서 브러쉬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이 브러쉬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이때 영역이 좀 좁게 되어버려가지고 원장님께서 파운데이션을 소량 발라가지고 수습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복구 완료! 그 다음은 미간이 넓은 저를 위한 앞트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눈 시작부터 쌍꺼풀 라인 쪽으로 음영을 살짝 넣어줍니다. 아래쪽도 살짝 음영을 넣어줘서 앞트임 효과를 또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반대쪽 쌍꺼풀이 영역이 더 작고 인라인이라 가지고 영역을 더 넓혀서 음영을 주면 짝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셔서 좀 더 영역을 넓혀가지고 음영을 줘봤어요. 그리고 삼각존도 살짝 채워줬어요. 그 다음은 마스카라. 저는 속눈썹 펌을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마스카라는 요즘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날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마스카라가 뭉침 없이 가볍게 잘 발려가지고 좋더라고요.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속눈썹 가닥은 이렇게 습기저로 잡아줬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서 긴 속눈썹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재밌었어요. 다음은 눈썹. 먼저 평소 제가 어떻게 눈썹을 그리는지 체크해 주셨는데요. 저는 눈썹 그리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눈썹 정리도 어렵고. 이렇게 제가 평소 어떻게 눈썹을 그리는지도 봐주시고 그 다음 원장님께서 눈썹 그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보이시나요?
눈썹 결이 살아나는 거? 손에 힘을 빼고 눈썹 털 라인을 따라서 중간중간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그렸던 거를 수정을 해주시고 저도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려보았어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 눈썹 그리기. 제가 눈썹 앞부분 그리는 걸 어려워하니까 차곡차곡 눈썹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세우듯이 그리라고 해주셨어요. 눈썹은 연습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자자자. 그 다음에는 수정 화장 그리고 잡티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수정 화장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쿠션 퍼프로 양 조절을 해서 다시 한번 깔아주고 내 피부톤과 흡사한 섀도우 제품을 브러쉬에 묻혀서 잡티나 주근깨 등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가볍게 넓은 영역으로 얹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더 얇은 브러쉬로 콕콕 커버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퍼프에 묻혀서 한 번 더 커버해줍니다.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 커버를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 반대쪽은 제가 해보았는데요. 넓은 영역을 브러쉬로 토도독. 그 다음 작은 잡티들은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커버해줬습니다. 마무리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한번 커버해주면 끝! 짜잔! 대박이죠. 매번 많은 양의 컨실러로 커버를 하다가 이렇게 컨실러 없이 잡티 커버가 가능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은 립. 저는 살짝 돌출 립이어가지고 너무 글로시하거나 색감이 강한 립은 저의 입에 단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서 원장님께서 은은한 누드 핑크톤으로 립을 발라주셨는데요. 립 펜슬로 입술 영역은 조금 넓혀주더라도 색감은 딱 제 입술 같아 보이는 색으로만 발라주셨어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러셔. 눈두덩이와 애교살에 사용했던 섀도우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코 쪽에도 연결되게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좀 더 색감 있는 핑크 크림 블러셔를 퍼프를 이용해서 소량 얹어줘서 뽀용뽀용한 느낌을 더 내주었어요. 그런 다음 촉촉한 하이라이터 스틱으로 자연스럽게 볼의 광도 내주셨습니다. 평소에 가루 타입에서 크림 타입 순서로 제품을 얹어줄 때면 뜨거나 끼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각 제품을 사용할 때 양 조절만 잘한다면 뜨거나 끼임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은 얼굴이 넓어 보이는 부분을 파우더로 윤곽 잡아주기. 먼저 팔자주름과 코 볼 옆을 파우더로 한번 잡아주었는데요. 그리고 넓은 이마가 고민이라면 이마 외곽 쪽도 파우더로 광을 잡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컨실러로 턱을 또 밝혀주셨는데요. 입술과 턱이 이어져서 그림자지는 이 부분을 밝혀주면 화면에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인대요. 그런 다음 파우더로 턱, 팔자주름, 코를 한 번 더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펄감이 있는 은은한 하이라이터로 한 번 더 턱에 입체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포인트들이 얼굴 윤곽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은 컨실러 펜슬로 세세하게 커버해주기. 저는 눈 밑 피부가 얇아서 핏줄이 비치는 부분을 펜슬로 가볍게 한 번 더 커버를 해줬고 또 제가 오른쪽 눈 옆에 흉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컨실러 펜슬로 채워주듯 커버해주셨고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스머징을 해주셔서 커버해주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너 크림으로 목도 톤을 맞춰주기. 요거 진짜 해주면 얼굴이 확 더 환해져요. 네, 이렇게 제 이목구비에 맞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저답고 또 자연스럽게 또 세심하게 이번 기회에 메이크업을 배워본 것 같아요. 특히 양 조절하는 법에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 나를 소중히 가꿔주려면 이만큼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었던 것 같아요. 신희 원장님의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저를 꾸며줄 때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메이크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너무너무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진짜로 깨닫게 된 건 화려한 메이크업 기술보다 나를 조금 더 세심하고 다정하게 바라봐주고 정성스럽게 꾸며주는 손길이 진짜 아름다움의 비결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